이틀이 지나고 저희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배를 채운 뒤 밤 9시쯤이 돼서야 그 흉가로 가게 되었죠. 근처에 도착하자 서서히 흉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죠.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는 처음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흉가에 와보기 전에는 뭐가 무섭냐고 호들갑을 그렇게 떨어대던 녀석들이 흉가의 외관이 서서히 보이자 잠깐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라고 씨부리며 겁에 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절대 서로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기로. 이런 말 하기는 좀 쪽팔리긴 한데 2명씩 손을 잡고 오와 열을 맞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멀리 있는 큰 길가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마당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순간 맨 뒤에 있던 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들어. 그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아까 오면서 살짝 뒤돌아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계속 쫓아오고 있었어. 입이 바짝 말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일단 문 열고 들어가 보자.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본 적도 없고 8대 1이잖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절대로 혼자 도망가지 않게다. 도망가도 얘기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솔직히 현관문까지 가면서 분명히 2층에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이 악물고 무시하며 들어갔죠.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고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여니까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는 또 어찌 그리 크게 나던지 심장이 더 쫄렸죠. 전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후레쉬를 켜고 어둠 속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에는 마치 누가 살고 있는 것처럼 신발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신발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갔죠. 정말 후레쉬가 비치는 곳 말고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거실 쪽에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고 벽지와 천장은 곰팡이가 껴있고 군데군데 찢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벽 한가운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족 사진에는 딸 둘, 어머니, 그리고 왜인지 얼굴이 뜯겨져 나간 아버지가 있었죠.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은 누군가 칼로 도려낸 듯 예리하게 잘려져 나가 있었고 사진 옆에 붙어있는 메모. 정말 죽이고 싶다. 친구들과 저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웬 전화벨 소리가 울린 건지 저희는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다들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전화벨 소리가 뚝 끊기더니 여보세요? 분명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야, 들었어? 2층에서 누가 전화 받은 거 맞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겁주지 마. 나 이러다 진짜 지린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도 있었고 못 들은 친구들도 있었죠.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그냥 나가자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있어보자는 의견이 더 많아 저희는 두 손을 꼭 잡고
다시 집을 둘러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도 들어가 보고 화장실도 들어가 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죠. 2층에는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해. 분명 여자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찾았죠. 그리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에 불을 비췄는데 계단 중간에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자 3명이 흰눈을 번뜩이며 저희를 향해. 순간 저희는 미친 사람처럼 마구마구 고함을 질러댔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바람에 후레쉬를 떨어뜨려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허둥지둥 밖을 나가려고 허덕였죠. 다행히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 현관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보였고 저희는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 친구놈이 먼저 나가더니 지 혼자 살겠다고 싸가지 없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겁니다. 안에 갇혀버린 저희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곳을 나가게 되면 저 패버리고 싶은 깊은 빡침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현관문에 기대어 숨지기고 있는 게 다였죠.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를 향해 달려오는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 방금 문 닫고 나간 의리 없는 새끼 누구냐? 한 친구가 성질을 냈고 범인을 잡기 위해 어둠 속에서 저희는 아주 조용히 각자의 이름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이름을 외쳤고 7번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나 광식. 그럼 광렬이 새끼네. 나가면 뒤졌다 진짜로. 그런데 순간 들려오는 이름. 얘들아, 나 광렬이 여기 있는데 제발 패지 말아줘. 차례대로 이름을 말해봤는데 8명 전부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믿기지 않아 서로 손으로 만져가며 인원수도 체크했죠. 분명 8명 다 있었습니다. 미치겠네. 그럼 나가면서 문 닫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저희는 더 이상 안에 못 있겠다 싶어 야구 배트로 창문을 부수고 나가기로 했고 가오가 좀 상하긴 하지만 창문까지는 앞을 더듬더듬거리며 기어가기로 했죠. 한 명씩 앞으로 기어가는데 뒤에서 친구 한 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야야야야야, 신발 한 켤레가 안 보여. 얘는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아까 분명히 들어올 때 신발 3켤레 있었잖아. 지금 2켤레밖에 없다고. 그럼 아까 문 닫고 나간 사람이 그 짧은 찰나에 신고 나간 거란 말이야? 저희는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릎에 멍이 다 들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기어갔고 창문을 부수고 한 명씩 밖으로 나왔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개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몇 개월 동안 공포에 휩싸여 제대로 잠도 못 잤고 그 주변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 뒤로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딸들 셋이서 그 집에 살았는데 그 집 아빠는 사이코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사이코가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여자 셋을 목졸라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밧줄을 2층 천장에 매달아 셋 다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있던 딸아이가 창밖을 쳐다봤는데 글쎄 아빠라는 사람이 그 집 뒤편 숲 쪽에 숨어 자기들이 죽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무렵 엄마와 딸아이 하나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창밖을 내다보던 딸아이의 시체는 거실 가족 사진 밑에 있었는데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죽기 직전에 엉금엉금 기어가 가족 사진에 있는 아빠 얼굴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괜히 괴롭힌 게 아닌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다행히 저와 친구들 모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이제는 악몽도 꾸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